1946년 일본 도쿄에서 극동국제 군사재판이 열리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측에 일본의 A급 전범 30명을 처벌하기 위한 전범재판이었습니다. 도조 히데키 사형, 도이하라 겐지 사형. 판결 전 사망한 2명을 제외하고 당시 일본군 최고 권력자 도조 히데키 총리 데스를 비롯해서 7명이 사형, 죽어야지. 16명은 종신형, 나머지 3명은 징역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2명 남았죠. 그중 한 명이 오카와 슈메이, 사상가로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 당위성을 주장하고 선동한 죄로 전범 재판을 받았는데요. 뭐야? 뭐야? 이거는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수업 시간에 장난치는 느낌인 거죠. 뒤통수를 맞은 남자. 아까 소개했던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자, 총리 대신 도조 히데키인데요. 오카와 슈메이는 공판 첫날 총리의 뒤통수를 때리며 욕을 했죠. 결국 정신 이상으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이 남았는데요. 일본 육군 중장 무다구치 렌야. 이 사람도 불기소 처분받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아, 이 사람은 그 재판장에서 똥집을 놉니다. 혹시 이 사람 슈메이가 빠져나가는 걸 그렇지, 보고 저거구나. 나는 뭐 하지? 어쨌든 정신 이상으로 보이기 위해서 진짜 기가 막힌 스토리가 이제부터. 예. 무타구치 렌야는 1910년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1917년 육군 대학까지 졸업한 일본의 엘리트 장교였어요. 도조 히데키의 육사 육군대학 직속 후배였기에 총애를 받으면서 아주 승승장구했었죠. 그는 1937년 중국 베이징에 있는 제1보병연대 연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빌미로 중국 침략의 야욕을 갖고 베이징의 일본군을 주둔시킨 상태였죠. 그런데 1937년 7월 7일 늦은 밤 갑자기 수십 발의 총성이 들려옵니다. 중국군 쪽에서 총소리가 들립니다. 아군 피해는 병사 한 명이 안 보입니다. 네? 당장 대응 사격해! 근데 그 중국군이 우리 병사한테 총을 쏜 건지 아니면 탈영을 한 건지 아직 이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일제히 사격 개시! 성급한데. 아니 저기 장군님 전쟁이라도 이게 터지면 이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전대대 사격 개시! 일을 너무 키우는데? 그래서 놀라운 건 부족했던 한 명. 그 실종됐던 병사가 돌아와서 같이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뭐야? 잘못 셌어? 실종됐다면서 같이 사격을 해? 최초 총소리가 났을 때 그 병사는 화장실에 있었는데 긴박했던 순간이다 보니까 이 병사가 다시 돌아와서 사격을 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인지 못했구나. 연대장 렌야의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진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중일 전쟁의 시발점이. 자, 그런데 더욱 황당한 건 그는 날이 밝자 기자들을 불러 브리핑을 했는데요. 밤새 중국군의 도발을 제가 물리치고 시시가 벌써 돼 있네. 제1보병연대가 중국군 진지까지 진격했습니다. 네, 서프뉴스 기자입니다. 그럼 연대장님도 부상당하신 겁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인에게 있어 부상은 훈장입니다. 사실 렌야는 총격 사건이 있었던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고 지휘소에서 입으로 사격하라! 말만 했을 뿐인데 마치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것처럼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브리핑을 한 거죠. 쇼한 거죠, 쇼. 근데요, 이 쇼 덕분이었는지 그를 아끼던 도조 히데키는 그를 육군 소장으로 진급시켰고 얼마 안 돼 중장까지 진급을 시키고 1943년 3월엔 미얀마에 주둔한 15군 사령관까지 되는데요. 렌야는 이번에도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15군은 영국군의 후방을 친다. 인도 임팔까지 진격해 기습 공격을 하는 기다. 사령관님, 물이 됐어요. 물 여기 있다. 야, 물이다. 물이 됐어요. 그래, 네 물이다. 당시 이렇게 무리라고 했던 부하들뿐만이 아니라 본토에 있던 일본군 수뇌부들조차도 무리라면서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미얀마에서 인도 임팔까지 가려면 수심 3m, 폭은 600m가 되는 엄청나죠. 친두인 강을 건너서 아라칸 산맥의 정말 빽빽한 정글을 100km 이상 뚫고 가야 평지가 그제야 나오는 구조였어요. 힘들지. 그러니까 자동차는 물론이고 탱크로도 갈 수가 없는 길이었던 거죠. 지리가 빡셌네. 사령관님, 포와 탄약을 나를 방법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소와 말에 싣고 가면 된다. 저기 임팔까지 가려면 식량도 문제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1인당 보름치 식량을 군장에 넣고 간다. 너무 더워. 보름이면 임팔을 점령할 수 있지. 보름 만에 임팔에 간다고요? 진기책한 전법으로 간다. 중간에 식량이 떨어지면 소와 말을 잡아먹고, 그러고도 식량이 떨어지면 처칠에 영국군을 무찌르고 그들의 식량을 빼앗으면 돼. 이야. 기고만장하구만. 그러니까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네. 마침내 1944년 3월 8일 자신의 15군 산하 세기사단 9만 2천 명의 병력을 인도를 향해 진군시킵니다. 인도를 향해. 소 3만 마리, 말과 노새 12,000마리, 심지어 코끼리까지 증발해서 식량과 탄약을 싣고 출발하는데요. 렌야와 이 병사들이 맞닥뜨린 제1관문, 바로 다리도 없는 미얀마 친두윈강을 건너는 거였는데요. 이 불어난 강물의 짐승 절반이 보급품과 함께 떠내려가 버립니다. 강을 가까스로 건너서 산악지대에 진입하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총소리에 놀란 소와 말이 날뛰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속출해요. 가까스로 밀림에 들어섰지만 소와 말이 탈진해서 아이고.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장군, 소와 말이 먹이를 먹지 못해서 다들 죽어갑니다. 중요하지 않아? 아니, 정글에 널린 게 풀인데 왜 먹질 못해? 가축은 먹으면서 좀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전혀 쉼없이 진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휴식 좀 주십시오. 예? 휴식? 그거 다 같이 주자! 그럼 소와 말에 실은 포와 탄약을 병사들이 지고 간대. 아, 황당하다. 내냐 이 황당한 명령, 병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발병병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레니아를 해코지하고 싶은 생각도 들 것 같아. 그렇죠. 반항을 하고 싶지만 이들의 신분은 군인이죠. 그치. 짐을 버리고 빈 가방만으로 신용만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식량과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 오고야 말죠. 장군, 이제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일본인은 원래 원시 시대 때 초식 동물이었다.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 풀을 뜯더라. 호흡이가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정글에 풀 막 독성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바로 죽음 그 자체였죠. 독초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많은 일본군이 죽게 됩니다. 아이고. 자, 영국군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딱 봐도 무기 간의 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예. 저거 같은 시대가 맞아요? 탱크와 포로 무장한 영국군 앞에서 경량화된 포와 소총뿐이었던 일본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탄약마저 떨어져 갑니다. 탄약이 없다면 총검이 있지 않는가? 총검이 없다면 맨손으로 싸워라. 맨손도 쓸 수 없다면 발로 차라. 발도 쓸 수 없다면 입으로 물어뜯어라. 일본은 신의 나라다. 신들께서 지켜주신다. 말은 잘해. 이거는 진짜. 놀랍게도 실제로 렌야가 한 말입니다. 방금 그 말이요? 네. 맨몸으로 돌격해 싸우는 이 자살 공격으로 10,000명 넘는 병사가 사망합니다. 와, 이 정도면 이제 후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인데도 레니아는 전선엔 가보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후방의 미얀마 지휘소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자들 불러다가 그냥 술 파티나 벌입니다. 거기서요? 자, 이 최악의 임팔 전투로 9만 2천 명의 병력 가운데 5만 2천 명이 사망하고 2만 3천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한편 후퇴하지 못한 임팔의 15사단과 33사단은 말라리아와 콜레라 등 풍토병에 시달리고
먹을 게 없어서 전사자의 인육까지 몰래 먹기까지 했습니다. 인팔은 아비규환, 지옥 그 자체였죠. 진짜 최악이다, 진짜로. 자, 뭐 하나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패전. 2차 세계대전 일본의 항복을 앞당긴 일본 역사상 최악의 패전이요. 이에 일본 사람들은 무타구치 렌야가 연합군의 스파이가 아니냐고 비난까지 하게 됩니다. 종전 후 A급 전범 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합군이 계속 뒤져봐요. 무타구치 렌야에 대해서. 네. 이거 뭐야? 기여한 바가 전혀 없잖아. 아 일본에 네. 엄청난 해를 입혔네. 그쵸. 무타구치 렌야 최종 불기소 처분한다. 너무 무능력해서. 너무 무능력해서. 암만 뒤져봐도 연합군의 해를 가한 게 없는 거죠. 와. 전범 재판도 피해가 무능함의 끝판왕. 일본군 사령관이었지만 연합국의 영웅으로 불린 무타구치 렌야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연합군의 영웅이 너무 와닿네요. 그렇지. 예. 연합군의 영웅이지.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능한 대장은 네. 적군보다 무섭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